AI를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에서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Save the Cat,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썼고요, 이태선님께서 옮기셨고 BGN비즈에서 2014년 2월에 나왔으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죠.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흔히 교육기관에서 보면 내일 배움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강의를 하려면 그 강사들은 NCS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NCS 확인 강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NCS 확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것도 1박 2일 동안 심지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물론 뭐 모든 강의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직업능력개발원인가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강좌 목록도 쫙 나와요. 그 중에 선택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국 팔도에 다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이, 제가 가본 곳은 공교롭게도 딱 두 군데예요. 그 경복궁역 있는 근처에 보면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천안 쪽에 가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그 두 군데만 희한하게 강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있는데, 5월 마지막 주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지금 강의 나가는 기관 한 군데에서 내년에 우리 내일 배움제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거 신청을 했는데, 서류 접수를 했는데, 강의하려는 강사는 연간 몇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가서 쭉 봤더니 생각보다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개쯤 들었고요.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불과 2달여 만에 5개쯤 들었고요. 그리고 9월까지 8, 9월 2달 동안 또 5개를 들을 예정이라서 좀 빡세긴 한데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처음 들었던, 5월 마지막 주에 처음 들었던 강좌가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쪽에 관한 강좌였는데, 그 강사님이 상업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책이다라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고서 되게 웃겼어요. 세이브 더 캣, 고양이를 구한다고?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이 궁금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읽을 땐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좀 기대는 하긴 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책은 우리가 사람들이 좀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의 큰 주제를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집안의 괴물, 두 번째가 황금양털, 그 다음에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통과 의례, 버디러브, 이유 추리, 바보의 승리, 집단 이야기, 슈퍼히어로, 이렇게 10가지 큰 주제를 놓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영화 몇 편을 세이브 더 캣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진행하는 방법이 15단계인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영화에 대한 분석만 읽어도 재밌겠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막상 영화에 대한 분석이 그 15단계에 맞춰서 딱딱딱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원서에서도 이런 느낌일까? 번역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원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찾아봤습니다. 역시 자료를. 그랬더니 이게 헐리우드 시나리오 업계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인 작법서라고 해요. 장르를 몇 가지로 다 정의를 하고, 각 장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되는지를 15단계, 여기서 15비트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를 맞춰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방법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이고, 실제로 세이브 더 캣 홈페이지도 꽤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거의 표준화된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세이브 더 캣 15단계 비트시트가 정말 괜찮게 이야기를 뽑아내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과정을 이용을 해서 단편 소설을 한번 써봤거든요. AI가 써주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내용 입력하고 뭐 어쩌고 프롬프트 정리하고 하는 거 작업 다 해봤자 한 30분 만에 단편 소설, 물론 분량은 길지 않았습니다. 워드프레스 기준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긴 분량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단편 소설을 얘가 써준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정말 재밌게 잘 써주는지 사람보다 나은지를 비교하려면 동일한 주제로 사람이 쓴 것과 얘가 쓴 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 주변에 뭐 제가 야 이런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런가 작품 갖고 와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습작 삼아서 써둔 단편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제목은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이야기 이런 정도 제목이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주제, 흐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무엇인지,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한테 써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제목부터 되게 재밌게 써주더라고요. 얘가 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지옥에서 퇴장하는 가장 우아한 마술이라는 거 적어놨고요.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쓴 것과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했어요. 좀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좀 있긴 하지만 좀 되게 유사하게 나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정교하게 장치를 삼는 걸 보고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AI를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됐지만 장편소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지금 뭐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자책 집필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고 수강생들 중에서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게 이제 이 장편소설인데, 이번에 요 15비트 시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간히 이렇게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강사분께서, 연수받을 때 강사분께서 장편소설을 쓰기 위한 어떤 일종의 마스터 시트 같은 자료를 좀 주셔서 그걸 이용을 해서 써보려고 지금 계속 나름대로 고민 좀 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 흐름 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따지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작법 쪽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몇몇 작법서들을 좀 읽어봤어요. 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뭐 유혹하는 글쓰기를 좀 읽어봤는데, 보통 작법서에 특히 이제 영화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만, 추리소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체호프의 총이라고 그러던가요? 1막에 총이 등장했으면 3막에서는 반드시 총이 발사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실험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원칙을 정했을 것이고, 하나씩. 그게 이제 현재까지 가장 잘 녹여 있는 게 이 책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 책의 15비트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단편소설 써본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제가 뭐 전문적인 작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읽었겠고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고 활용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다가 활용을 해보게 되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세이브 더 캣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책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기묘한 이야기 프리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구조인가 싶어가지고, 물론 뭐 애초에 작가가 이 세이브 더 캣 구조를 가지고 집필을 했는지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물론 제가 직접 대입한 것도 아니고 AI를 시켰습니다만, 그게 아마 실제로 AI가 그렇게 대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왜곡이나 이렇게 좀 술수를 부린 측면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되게
뚜렷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묘한 이야기 어둠의 날을 읽으면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측면도 좀 있고 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게 아닐까,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문제라고 말하긴 그렇겠군요. 이런 공식을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구조로 직접 실험도 해보고 나니까, 이 책은 재미를 읽는 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스티븐 킹 나름대로 뭐 유명하신 작가분, 소설가분이시니까 이야기해 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20년 전쯤 읽은 것 같은데, 토비아스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여기서 저는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영웅의 귀환? 뭐 요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작품을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작법서들,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의 총합판, 활용편, 그리고 가장 최신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야기를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책이 절대적으로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더 캣,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쓰셨고 이태선님께서 옮기셨고 BGM 주제로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였습니다.